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정보쇼 떠먹쇼입니다. 젠백스 GV1001의 임상 이상이 완료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고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등 숨가쁜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뉴스를 읽어보면 뭔가 좋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이 들어본 말들인데 막상 그게 뭔지 생각해보면 당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별로 없더만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해해보자고 열심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또 떠먹여드립니다. 숟가락 준비하시고요. 아무도 굴복시킬 수 없었던 마의 진행성 핵상마비. 젠백스 가문의 지비천일의 정복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야심찬 행보, 이제 마지막 관문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진행성 핵상마비는 뭔가요? 먼저 문구 자체를 해석해봤습니다. Progressive,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의미의 진행성은 어렵지 않네요. 핵상, 수프라뉴클리어는 뇌관의 작은 신경핵의 윗부분이라고 합니다. 안구운동에 관여한다고 하는데 하여간 뇌 안에 중요한 뭔가겠죠. 폴지는 중풍, 마비 등의 의미입니다. 합쳐보면 뇌의 특정 핵상부에 마비가 진행되고 계속 악화되는 뇌질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이 이상의 특별한 간단한 설명은 없는 듯합니다. 증상으로는 아래쪽을 바라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특징이고 초기에는 눈 움직임이 느려지다가 점차 마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가 자꾸 뒤로 기울어지고 초기부터 자주 뒤로 넘어진다고 합니다. 말투도 어눌해지고 삼키는 행위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미한 떨림 증상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문외한에게는 파킨슨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파킨슨과는 달리 파킨슨 치료약에는 레보도파에도 반응이 없고 뇌에 축적되는 단백질의 종류도 달라서 파킨슨은 알파시누클레인, PSP는 타우 단백질이 축적됩니다. 파킨슨보다 더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며 파킨슨이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이 되지 않는 반면 PSP에 걸리면 5년 내지 10년 내 사망한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우리 보통 사람들을 위해 총평하자면 첫째,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뇌질환이다. 둘째, 파킨슨과는 다른 병이다. 그래서 파킨슨 치료제는 듣지 않고 결국 이 병에는 아직 약이 없다는 겁니다. GV1001은 텔로머라제 효소의 핵심 서열을 기반으로 하는 1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합성 펩타이드라는 알아먹을 수 없는 말을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사람 세포의 수명을 조절하는 효소에서 얻은 16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작은 단백질 조각입니다. 원래 암백신으로 개발되었고 항염증, 항산화, 항노화 등의 특성을 가진 다중작용 기전 약물입니다. 이런 다중기전, 즉 스위스 아미나이프처럼 재주가 여러 가지라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고 현재 알츠하이머와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물질로 각각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GV1001의 주요 기전, 즉 투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말합니다. 첫째, 염색체 말단의 텔로미어를 보존하는 텔로머라제를 활성화합니다. 둘째,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여줍니다. 셋째, 미세악유세포와 성상세포의 표현형을 조절하고 신경염증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넷째, 타우 단백질의 병적 변형 과정과 응집을 억제합니다.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염색체 말단의 텔로미어를 보존하는 텔로머라제를 활성화합니다. 암세포의 85%가 가지고 있는 효소인 텔로머라제는 암세포의 텔로미어를 보존함으로써 쉽게 죽지 않게 되는데 인간 텔로머라제 역전사 효소에서 유래한 16개 아미노산 펩타이드인 GV1001이 체내에 들어가면 이것이 암세포에 대한 면역세포 활성화를 유도해서 암세포 공격을 촉발합니다. 암치료 관련 기전이므로 PSP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GV1001이 처음에 암치료제로 개발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무시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둘째, 미토콘드리아 막 안정화를 통해 활성산소 생성을 감소시키고 전자전달계 복합체 기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인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인체의 에너지 공장이죠. PSP에서는 신경세포 내 에너지 부족, 산화 손상, 염증 등으로 인해 운동장애와 인지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GV1001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면
신경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정상화되고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줄어들어 신경세포의 사멸을 억제함으로써 PSP의 신경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미세하교세포와 성상세포의 표현형을 조절하고 신경염증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PSP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서는 이런 세포들의 과도한 활성화로 만성염증이 유발되는데 GV1001은 이 세포들의 표면에 존재하는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해 이들 세포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며 신경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PSP 치료 효과의 핵심 기전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넷째, GV1001은 세포 내로 쉽게 침투해 타우 단백질의 병적 변형 과정과 응집을 억제하며 신경세포 보호 및 염증 완화 효과를 동시에 보입니다. 이로써 PSP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병리적 진행을 억제하고 운동 및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임상은 3m 이상 도보가 가능한 41세에서 85세까지의 실제 환자 총 78명을 24주 동안 각각 26명씩 매일 GV1001 0.56mg, GV1001 1.12mg, 그리고 가짜약을 주사하도록 소위 평행 설계가 되었고요. 환자도 의사도 어떤 약을 사용하는지 모른다는 이중 뱅검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24주 내내 진짜건 가짜건 한 가지만 맞는 겁니다. 다른 내용들은 대충 읽어보시고 결과로 넘어가시죠. 임상 결과 0.56mg 투여군에서 가짜약 대비 질병 진행 완화 정도가 48%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12mg 투여군에서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는데요. 이는 용량과 반응 간의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고 용량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브로노이의 객관적 반응률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GV1001에서는 P값 논쟁이 있었습니다. P값이란 연구 결과가 우연에 의해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는 수치를 말하는데 0.05 이하여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임상 결과 P값이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반론은 희귀질환이다 보니 애초에 많은 환자를 모집할 수 없었고 기저질환이 많은 3명의 초고령 환자의 결과값이 너무 벗어났던 데다 중도 이탈자도 있었다 합니다. 실제 임상 시험 계획을 식약청에 낼 때도 임상 규모를 고려해 P값이 아니라 경행성을 보겠다고 했었다 합니다. 한편 학회의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PSP는 결코 저절로는 개선이 되지 않고 악화만 지속되는 중대 질환인데 실제 임상을 마친 것도 놀라운 데다가 질병 진행을 늦추고 심지어 개선되는 것까지 확인되니 환호했다는 것이죠. 비전문가인 입장에서는 다 맞는 소리 같은데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걸까요? GV1001은 미국 FDA와 국내 식약처 모두에게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임상비용 최대 25% 세액공제, 신약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시판 후 7년간 시장 독점권 등이 부여됩니다. 또 FDA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FDA 코칭, 신속한 피드백 등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면 치료 목적 사용 승인 가능성 역시 매우 높아집니다.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은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 승인된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에게 아직 시판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또 기사에 따르면 FDA가 패스트트랙 지정 통보할 때 젠백스의 EAP 관련 정책을 15일 이내 공지하라고 통보했고 젠백스는 별도 웹페이지로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런 식의 요구는 모든 패스트트랙 지정 약물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닌 만큼 EAP 승인은 상당히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젠백스는 5월 21일 우리나라 식약처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죠. 의학 지식이 부족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상 이상의 P값 논쟁은 희귀의약품 지정과 패스트트랙 지정 등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큐어 PSP는 PSP 같은 희귀 신경퇴행성 질환의 연구와 치료를 지원하는 뉴욕에 베이스를 둔 비영리 단체입니다. 큐어 PSP는 임상 결과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데요. 젠백스, 분당 서울대병원, 큐어 PSP는 PSP와 같은 희귀 난치성 질환 정복을 위해 진료, 교육, 연구, 사업화 등을 위한 국제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2024년 12월에 3자 간 MOU를 맺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EAP, 즉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나면 전 세계의 연구, 임상센터, 환자 전반에 걸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큐어 PSP와 협력은 자명합니다. 물론 EAP 승인이 나지 않아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럼 어쨌든 젠백스가 임상과 EAP 진행에 있어 참여 환자나 투자약에 대한 반응 데이터를 모으는 데는 큐어 PSP의 도움이 큰 힘이 될 겁니다. EAP를 진행하면 삼상 임상 설계에 맞출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렇게 진행된 EAP의 데이터는 삼상의 보조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겠죠. 모든 환자분들의 쾌유를 빌며 시장 규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PSP 환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5 내지 10명입니다. 약 4만에서 8만 명의 잠재적 수요층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특성상 연간 1인당 치료비를 15만에서 30만 달러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억에서 4억이군요. 그러면 5만 명 기준 연간 매출은 75억에서 150억 달러, 즉 10조에서 20조 원 범위입니다. 젠백스 회장님은 FDA 승인 후 3년 내 20조 원 매출을 언급했는데, 이는 연간 약 7조 원의 판매를 가정한 것 같습니다. 6, 7조 매출에 영업이익 80%, 멀티플 20배 잡으면 96조에서 112조의 시총이 계산됩니다. 너무 큰 것 같아서 목표나 실제 수요자를 많이 낮춘다 해도 현재 시총 1.6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것도 성공하고 알츠하이머도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꾸 애드블루만 띄우지 말기로 하죠. GV1001에 대한 기사화된 내용들을 확인해가면서 작성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공부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소액 투자 중인 만큼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 그리고 그 결과는 각자의 책임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떠먹여주는 정보쇼, 떠먹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